가소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소성이 무엇인가? 우리 요거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구체가 외부에서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 형태가 바뀐 뒤에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천연수지, 합성수지 따위가 이런 성질을 지닌다 라고 나와 있네요. 좀 더 읽어볼게요. 명사, 어떤 유전자형의 발현이 특정한 환경 요인을 따라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성질, 요거를 가소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자를 좀 살펴볼게요. 가소성이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자, 요거는 허락할 가자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흙빚을 소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성질 성자.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흙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되는 성질이겠죠? 이 말은 뭐다? 우리가 흙으로 빵도 만들고 우리 형태도 지고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어떻게 쓰느냐? 플라스틱 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도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이라고 보이죠? 플라스틱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뭐냐? 좀 보자 이거죠.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물질,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성형할 수 있는 어떤 유기물 기반의 고분자 물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화학백과 사전에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성형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플라스틱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이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뗀석기, 단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이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보통 코끼리 상아라든지 고래의 뼈라든지 이런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어떤 물질들을 플라스틱이 대체를 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플라스틱이 열을 조금만 가면 모양이 막 말랑말랑하게 돼가지고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개발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필요 물질을 조금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해가지고 성형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성형수술은 실제로 이제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 이 연관 검색어에 in Korea라고 다시 나와요. 플라스틱 서저리 in Korea.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랑 성형이 무슨 의미인가 보면은 바꿀 수 있다, 성형 가능하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플라스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스터 같은 경우에는 석고 반죽을 의미하죠. 제가 지금 사진 하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플라스틱 셀이라고 하는 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가져온 사진에 이렇게 모래를 채워놨어요. 모래를 채워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봉을 쫙 하고 밀어 넣었다가 이를 빼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가소성이라는 거는 외부적으로 힘을 주어서 그 물체를 제거한 뒤에도 변형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사실은 뇌인데요. 우리 뇌. 이 뇌과학에서 어렵게 우리 뇌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접할 수 있어요. 이 뇌의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뇌 가소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소성이라는 게 마치 성형 수술을 한 것처럼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제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1960년대까지 연구해서 이 뇌가 유아기랑 어린 시절의 변화를 좀 겪다가 20살이 넘어가는 성인부터는 물리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뇌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도 꾸준히 변한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죠. 우리의 뇌가 약 860억 개 정도가 되는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뉴런은 서로 경로를 재구성하고 연결을 싣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에 모든 정신적 성장을 멈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뇌가 매 순간 성장기를 넘어서까지도 학습을 하고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에 꾸준하게 변해온다, 뭐 이렇게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살아온 날에 의한 어떤 성형에 의해서 충분하게 뇌 구조가 변형되어져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지각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특수하게 뛰어난 택시 운전사나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회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어떤 뇌의 특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성형이 되어져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 모르지만 매 순간 학습을 해요. 시험을 치르거나 수업을 수강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삶의 경험에 의해서 뇌가 진보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이뤄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뇌가 퇴보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이뤄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이미 있었고요. 내일도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매 순간 학습하는 뇌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매 순간 학습이 우리 뇌를 변화시키고요. 이렇게 변화된 뇌가 우리의 선택이랑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을 바꿔나가죠. 가난은 학습되어진다라고 하면 좀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이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 구조를 변형시킨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외부적인 자극은 이 기억력이나 사고력이나 언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은 가난한 아이들이랑 부자아이들을 분류를 해서 시험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에 부자보다 스트레스에 좀 취약을 했고요. 가난했던 아이들일수록 학습이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다른 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국제학습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는 유복한 가정의 아이가 가난한 아이에 비해서 약간 제네피질 능력이 한 6% 정도 넓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아이일수록 기억력이나 집중력이나 사고력이나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라고 발표된 바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 소격차 보시면 이 권오현 회장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을 좀 많이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복한 과정에서 자란 사람을 좀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년 동안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계사로 일을 한다 이러면은 뇌에 엄청난 저항을 가져오겠죠. 마찬가지로 농사를 꾸준하게 짓던 사람이 갑자기 사무 업무를 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뇌가 쓰던 방향으로만 충분하게 변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어 보이지만 꾸준하게 일어나고요.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매 시간 일어나고 있고요. 매 분 일어나고 있고요. 매 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부랑 어떤 뇌 있죠. 요거 두 개의 관계가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뇌가 가난한 사람의 뇌와 분명히 다르고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은 분명히 스스로가 정한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 보신 분도 좀 있으실 텐데 꽤 오래된 다큐멘터리예요. 프로젝트 님이라고 있어요. 인간에 의해 실험된 특별한 침팬지. 그러나 그는 인간의 친구라고 믿었다. 여기서 인간에 의해 실험된 침팬지라는 이름이 붙여나온 이 다큐멘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느낀 바랑 좀 달랐어요. 이 관련 내용에서는 제 책인 앞으로 더 잘 될 거야에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사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실험에서 알고 싶었던 거는 명장류의 언어학습 능력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하버트 테라스 교수가 침팬지를 인간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면 이 침팬지가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언어적으로 소통이 가능할까 이게 궁금해서 시험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님이라고 하는 침팬지를 인간 가족에다가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침팬지님이 결국 인간이랑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천재 침팬지로 길러졌거든요. 실제로 얘가 어떤 것까지 됐었냐면 간단한 수학 문제도 하고요. 그리고 강아지도 산책도 좀 시키고 이런, 저도 되게 오래 전에 본 거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천재 침팬지로 길러지는 과정이 우리가 천재 침팬지를 태어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방이 있어요. 방이 있으면 이 방 여기에 자판기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판기는 사과가 나오는 사과 자판기예요. 그리고 이 방 중간에 선을 하나 싹 그어놔요. 이 침팬지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 선을 우연하게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침팬지가 이 선을 밟고 넘었을 때마다 자판기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팬지가 이 선을 지나가면 간식이 나오는구나를 깨달아요. 학습을 한 거죠. 이 다음부터 얘가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선을 지나가요. 그래서 얘가 이게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 실험팀이 뭘 했냐면 방을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사과 자판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 가운데다가 아주 커다란 버튼을 하나 놓거든요. 침팬지가 이번엔 선이 없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뭐야? 눌러요. 눌렀더니 사과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침팬지는 또 학습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선을 넘었더니 나왔는데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니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지고 나서 요런 단계를 한 단계 하면서 환경을 조금 바꿔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얘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인간이 푸는 속도보다 더 빨리 풀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간단한 수학 문제도 풀고 채팅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침팬지로 길러졌고요. 인간이랑 소통도 했어요.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말로는 못하니까 수화를 통해서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환경이 우리를 바꾼다.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죠. 이 바뀐 환경에 의해서 바뀐 우리가 우리에 맞는 환경을 또 만들어내고요. 또 만들어진 그 환경이 또 우리를 만들고요. 또 만들어진 우리가 또 다시 또 환경을 만들고, 이런 영원한 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죠. 수동적으로 내 눈앞에 깔려있는 레일을 쭉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레일을 따라서 그냥 직진밖에 하지 않죠. 근데 이 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 뇌가 바로 그렇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루가 일주일이, 뭐 한 달이 1년이, 뭐 수십 년이 이렇게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 학습에 의해서 환경이 생겨나고, 이 환경이 또 스스로를 만들어내고, 또 자녀가 나면 자녀에게 이 환경을 물려주고, 자녀는 그 환경에서 자라고, 다시 환경은 자녀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자녀가 다시 또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 뇌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또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고 이어지는 게 이게 무의식에 들어간다. 꾸준하게 읽고 공부하고, 꾸준하게 읽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 나의 뇌에다가 이제 커다란 새멍치를 두들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막 두들겨가지고 이제 모양을 단련시키는 거죠. 커다란 무쇠도 수백 번을 두들기면은 모양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굳어있는 머리라고 하더라도 이 꾸준한 외부적 자극을 계속하게 되면 뇌의 모양이 변화하고, 뇌의 모양이 변화를 하면 환경이 바뀐다. 어떤 자잘한 충격에도 끊임없는 단단한 뇌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의 일에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만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그 전 삼성전자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이 나가는 언어다. 그리고 현대 창업주 전지현 회장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몇 개 더 이제 얘기해 볼게요. 우리 그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유재석 씨가 뭐라 그랬었냐면, 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배우 엄정화님은 그 무릎팍도사라는 방송에 나와서 상상해라.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나?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아침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추면서 뭐라고 하냐면, 왠지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이 많다 이런 걸 부러워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긍정주의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발언을 부정적인 얘기보다 더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못한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 과거에 대한 믿음, 꾸준한 독서란, 이런 것들은 나의 뇌한테 내가 무엇을 학습했고 무엇을 경험했다라는 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기다 보면 이게 학습이 되겠죠? 그 경험이죠. 이 학습이란 경험은 나를 변화시키고요. 이 변화는 앞으로의 내일이랑 내일 모레도 변화시키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레일 있죠. 메비우스의 띠를 벗어나서 새로운 궤도에서 새로운 메비우스대로 갈아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벨롬델이라고도 하고 빈익빈 부익부라고도 하죠. 돈이 돈을 번다라고도 말을 하고, 이 말은 뭐다? 이게 쏠림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이라는 거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는 거고, 이 환경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